안녕하세요. 비주 에듀입니다. 현직자 쇼터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학교 때 전공을 충실하게 현업에서 이어가고 있는 현직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어교육학과와 문화-컨텐츠학과를 졸업하고 영어 강사와 극단 대표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 이재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직에서 지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강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취미이자 어떻게 보면 부업으로 연극 극단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전공을 선택하시면서 네. 내가 극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선택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전공이 잘 맞으셨나 봐요, 적성에.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연극이라고 하는 장르에 좀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무대에 서는 것도 좋고 무대를 만드는 것도 좋고 그런 일들에 자꾸 매력을 느껴서 문화 콘텐츠 학과라는 걸 선택을 했던 거였는데 조금 뭐 다들 그렇듯이 생각했던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졸업할 때쯤 됐을 때는 저의 적성을 조금 살려서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영어 강사를 좀 해보자 라는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네, 직업을 가는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게 됐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연극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소속 극단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극단 이름은 이제 프로젝트 아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추어의 아마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때 뭐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라는 뜻에서 짓게 됐습니다. 네. 그 첫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나요? 연극은 없다가 제목이에요. 네네. 연극이지만 연극은 없다인데 이 연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라는 게 그 작품의 주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언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극단의 중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작품은 좀 대표로서는 네. 결과적으로는 만족을 하셨나요? 사실 뭐 지금 영상으로도 남아있고 하지만 보면 되게 쑥스러울 정도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대본을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학교 공연장에서 연결을 해서 했던 작품이었는데 그래도 와주신 분들은 지금까지 학교 공연장에서 본 연극 중에서는 가장 뭐 좋았다 내지는 메시지가 충분히 공감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사람들에게 어쨌든 내가 이야기들을 충분히 전달한 것 같구나 라고 하는 성과 아닌 성과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네. 직접 대본도 쓰시는 거예요? 네. 네. 대본 작업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극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공을 들이시는 부분은 대본을 쓰시는 건가요? 시간으로만 따지면 극본이 제일 많은 시간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소재도 발굴을 해야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걸 그냥 일상 속에서 계속 고민을 하는 작업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밀도가 있고 조금 힘이 많이 드는 건 이제 연출과 제작을 또 어쨌든 작은 집단이라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대본이 딱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호흡하는 것들을 계속 연출로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밀도와 항상 기억에 힘들다라고 남아있는 건 그 이후의 작업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극본을 쓰는 거고 예. 그 이후에는 거기에 맞는 배역들을 캐스팅을 하는 그렇죠. 거고 네. 그 다음은요? 이제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리딩도 하고 이제 서서 연습도 하고 이제 무대 위에서 리허설도 하고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소품도 준비해야 되고 무대도 제안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홍보도 같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연극 극장에 가면 굿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일환에서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고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같이 병행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소규모 극단이라고 해도 예. 무대 연출부터 네. 뭐 홍보부터 뭐 연기 디렉팅까지 그거를 다 어떻게 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혼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예의가 없는 오만하게. 것 같고, 네, 너무 오만한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극본가이고 연출가이기 때문에 이제 배우들이나 무대 위에서 관객들이 작품으로서 보시는 부분들을 보통 이제 디렉팅을 한다면 외부 업체와 협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홍보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도 담당해주는 기획을 하는 친구가 또 있어요. 네. 그리고 함께 고민해주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지 저 혼자는 절대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대본을 쓰시는 것부터 연극을 올리기까지의 어떤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본 쓰는 기간은 너무 그럼 천차만별이라서 그거 빼고 대본이 그거는- 완성되고 연극을 올리기까지. 그러면 반년 정도가 음.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 하다가도 굉장히 좀 네. 고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예. 하기로 했던 사람이 안 한다거나 아니면 맞아요. 뭔가 약속했던 대로 시간에 안 맞춰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예. 그 애로사항 네. 뭐 이렇게 연극을 하나 이제 끌고 가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어쨌든 뭐 프로 극단은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기 때문에 다들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는 생각이 다른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로 했는데 안 했. 한 번은 배우분이 오디션을 봐서 캐스팅을 했는데 그 배우분이 연습 중간에 안 한다고 그만두신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많고 항상 이게 팀으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따라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안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겠지만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애로사항들도 늘 거기서 생기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재밌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일을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네. 그런가요? 네네. 그 과정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뭐 원래 본업도 계신 상황이니까 예. 그렇죠. 들을수록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예. 요즘에 이제 우리가 너무 뭐 유튜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뭐 쇼폼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컨텐츠가 뭐 정말 빨리 소비되는 이런 네네. 시대에 뭔가 연극을 고집한다는 거에 대한 연극이어야만 하는 이유 이런 것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그 첫 작품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연극이어야 할까를 고민을 했을 때 나온 결론이 연극은 없어도 되겠구나 였거든요. 역설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연극이라고 하는 장르, 연극이라고 하는 어떤 매체는 사람이 함께 시간과 공간을 향유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장르인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들, 스태프들은 무대 위에 혹은 무대 뒤에 서 있지만 관객들이 또 그 객석들을 채워주셔야 연극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극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향유하고 있는 작품들은 물론 훌륭하지만 다 매체들을 통하는 거고 저는 그냥 그거를 일종의 단절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시작을 했을 때는. 물론 너무나 좋은 작품들이 많고 저도 유튜브 슈퍼 많이 보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라고 한다면 사람은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강력하게 느꼈기 때문에 연극 혹은 뮤지컬이라고 하는 극장에서 이루어지는 장르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극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징 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신 것 같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연극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세요? 그게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무거워지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살다 보면 작아지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뭔가 동떨어진 느낌들이 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일단 1차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뭐 무대도 그렇고 콘서트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의 무언가를 보면서 함께 호흡하고 열광할 수 있다라는 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게도 조금 녹여내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함께 연대를 느끼면서 무언가 성장하는 이야기들.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썼더라고요. 주로 네. 좀 따뜻한 휴머니즘의 내용이 많겠군요, 그러면. 네. 근데 싫어하는 친구들도 극단 안에서는 싫어하는 친구들 이거 너무 자극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 말랑말랑하다. 네. 너무 드라마가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걸 반영해서 조금씩 이게 수정은 하지만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메시지들을 이렇게 함께 녹여내고 호흡하면서 많은 분들이 따라와 주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느끼는 게 정말 이 대세에 물론 따르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가치가 그 대세와 좀 다르다고 해도 그 나만의 길을 어쨌든 뭐 가고 계신 것 자체가 아주 저는 너무 흐뭇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칭찬받는 느낌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본업으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를 한다는 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체력적으로는 물론 힘든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해야 하는 일로 시작을 하게 되면 힘든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일하고 나서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이고 취미라고도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막 그렇게 힘들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업에서도 뭔가 만족을 느끼고는 계시죠? 그렇죠. 이게 조금 영어 강사하면서 나는 연극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놀라세요, 다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연극도 언어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그렇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영어라고 하는 것도 소통을 위한 언어로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둘이 비슷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도 학생들을 만나서 호흡하고 소통하면 지금 연극에서 하고 있는 막 결정적이고 즐거운 사람들과 또 다른 어떤 인간 군상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너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 강사를 하면서도 충분히 만족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작자의 눈으로 보면 내가 뭐 현실적인 본업을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여기에서 또 연극의 소재를 발견할 수 있을 있어요. 것 같아요. 있어요. 뭐 소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캐릭터 같은 것들을 할 때 청소년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유형이 그럴 보여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성격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도 이 청소년기가 과거가 되고 나중에 또 뭐 성인이 돼서 나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될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그런 것들 염두에 두면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게 맞을까? 당장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만족하는 극이라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연령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들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지극히 뭐 그 입시라는 어떤 현실에 있는 그 모습과 이 창작자의 모습이 정말 매치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 너무 현실의 삶을 살고 계시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아트적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찾으셔야 되는 그런 눈을 갖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내가 뭐 강사하고 이렇게 극단 연극을 만들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보통은 뭐 부모님이나 주변의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저는 처음에도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입을 볼 수 있고 조금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을 찾으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흔히 말하는 취업을 하는 게 어떻겠니? 그렇죠. 뭐 취업을 하든 어쨌든 돈벌이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그거를 하다가도 제가 이런 것도 시간 쪼개서 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어느 정도는 그리고 연극 할 때 항상 보러 와주셨거든요. 제가 하는 일을 좀 인정해 주신 게 아닐까. 근데
제가 직업이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만약에 제가 직업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한다고 매달려 있으면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 하셨겠지만, 네.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네. 생각을 하는 거. 네네네. 네. 그 창작자로서의 목표나 꿈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네. 뭐 이렇게 소극단으로만 머물고 싶진 않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가능하면 그러고 싶은데, 현실적인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뭐, 지금 소극장에서 뭐, 저희들끼리 하는 연극이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인정을 받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만큼 시간과 가치를 투자하시는 분들만큼 저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은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좀 더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으시군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 중에 좀 더 성공했으면 하는 거는 아무래도 본업인가요? 부업인가요? 둘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욕심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고민이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지금의 나이나 이런 것들이 무언가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은데 둘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되지? 저희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둘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 강사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걸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에 시간이 투자하기는 어렵고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선택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뭐 만약에 정말 뭐 연극계의 거장이 알아보시고 네. 같이 일해보지 않겠어요라고 하면 당연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지금 수입이 없더라도 당장 따라가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이걸 원하는 건가요? 그렇게 뭔가 어쨌든 뭐 나만의 필드에서 이렇게 걷고 계시는 거는 너무 저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말씀들이 모이니까 저도 응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마지막으로 조금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실제로 이제 연극영화과를 뭐 전공하고 있거나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연극이나 영화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조금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뭔가 어떤 뭐 지원 제도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극단을 하면서 연극영화과 출신인 친구들과도 일을 많이 이렇게 해보고 작품도 올려보고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주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의 커리어를 따라가서 만나는 어떤 현직이라는 필드와 제가 지금 있는 게 많이 방향성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게 아니라 내가 꿈은 있고 하고는 싶은데 이런 전공을 선택하지 못했고 이런 길을 걸었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신다면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연극 영화과에 나온다고 해서 다 현직에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반대로 연극 영화과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현직 못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훌륭한 배우분들 혹은 내지는 감독님들, 뭐 연출자님들 전공을 안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전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품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는 거니까 시작을 우선 먼저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생각보다 지원 사업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술이라든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뭐 정부 기관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단체들이나 뭐 그런 데서 지원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해보고 내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시작하면 어떻게든 방법은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제로 또 이용하고 계신 거네요. 저희는 이제 이게 창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이 있긴 하지만 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예술 지원 사업. 예, 극단도 그렇고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대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걸 한 군데로 모아서 정리해 놓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찾아만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나한테 맞는 사업만 찾으면 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현님처럼 전공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좀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좀 새로운 삶을 도전해보고 싶고 또는 조금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뭔가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가던 길을 다 포기하고 갑자기 방향을 확 돌려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만 같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영어 강사와 연극을 함께 하면서 어쨌든 직업도 내 삶의 일부인 거지 전체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직업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무언가 하려면 하기 원한다면 충분히 방법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삶을 좀 전체적으로 넓은 눈으로 보는 시야가 있으면 조금 더 여유롭게 시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물론 그런 것들을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과정에서도 지금의 저처럼 뭘 또 해야 될까에 대한 선택의 기로는 언제나 놓여있기 마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단번에 성공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돼라고 하는 조금 각 잡힌 도전이라기보다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여유를 가진 어떤 선택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조금 아시면 삶에 대해서도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흥미로운 이력을 쌓아가고 계신 이재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어떤 방향대로가 아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흥미나 또 뭐 적성, 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현직자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